자, 일단 CSS가 뭐의 약자였냐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였어요. 캐스케이딩은 아래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캐스케이딩이 무슨 의미였는지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4가지 우리가 배웠던 셀렉터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지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예제에 보면 바디 안에 p 태그가 있어요. 자, 일단 에어리아 안에 p 태그 어제 배웠던 걸 좀 리뷰를 하면 클래스명 에어리아 안에 p 태그입니다. 컬러를 일단 p 태그로만 먼저 해볼게요. 네, 컬러를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제가 p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바디 안에 div 안에 이 p 태그에다가 컬러를 블루로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 밑줄에다가 컬러를 레드로 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죠. 레드 색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에 했던 거 11번 제 화면 기준으로 11번 라인에서 했던 요 스타일은 무시가 되고 밑에 있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요. 시간순으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거죠. 가장 최근에 작성한 거죠. 가장 아래에 작성한 거죠. 캐스케이딩이 선택자를 똑같이 썼을 때는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입니다. 첫 번째 규칙이에요. 동급의 또는 같은 선택자를 사용을 하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아래에 작성한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p 태그에서 컬러를 블루로 했다가 레드를 했더니 지금 레드라는 색깔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 p 태그는 누구의 자식이냐면 클래스명 에어리어라는 이름이 있는 부모 밑에 자식입니다. 지금 얘 선택한 걸 보면 그냥 바디 안에 p 태그라고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에어리아 안에 p라고 해서 클래스명이니까 앞에 점 찍어서 에어리아 안에 p라고 해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십니다. 색깔이 무슨 색이 나옵니까? 파란색이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만 그 규칙으로 따지면 얘는 지금 어쨌든 얘가 아래에 있으면 얘가 우선순위가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동급으로 불러온 게 아니라고요.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불러왔습니다. 네 집에 누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요. 자, 그러면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이 11번 라인에서 CSS를 어떻게 쓴 거냐면 에어리아 안에 P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P 태그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가 있냐면 텍스트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어느 집에 누구라고 한 거라고요. 그렇게 부른 거랑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준 거랑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겠냐 이겁니다. 듣는 이 P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어리아 안에 P는 그냥 에어리아 안에 P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p 태그에 이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저 id는 html에서 유일무이한 이름에다가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또 써볼게요. id는 샵을 넣고 우리가 작성을 하지요. color green 해볼게요. 동급으로 선택자를 썼을 때만 아래쪽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지 동급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위든 아래든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요소를 불러왔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요. 듣는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이걸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요런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수를 따지자면 p 태그는 태그 선택자지 않습니까? 태그 선택자는 점수가 1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그 선택자가 1점.
0점은 모든 선택자가 0점입니다. 우선순위 점수를 따지면 모든 선택자 아스테리크는 0점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태그 선택자는 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그가 많으니까 그 중에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 하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도 줄 수 있는 클래스명이었다고 하면 그건 10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HTML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ID도 있었죠? ID는 100점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점수를 따지자면. 자, 이걸로 따졌을 때 그러면 얘는 점수가 몇이냐? p태그 태그로 불러왔으니까 1점의 우선순위로 한 거고 위에 거는 몇 점입니까? 이거는 클래스명이 10점이고 얘가 1점이니까 11점의 우선순위로 한 거라고요. 얘는 100점. 아무리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ID가 100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 색깔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간혹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보면 왜 이 색깔이 안 먹어요? 왜 얘가 안 나올까요? 그래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하는데 아무리 뒤에 가서 낮은 순위로 색깔이든 간격이든 그런 거 봤자 나올 리가 없다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ID가 100점이라고 했어요. ID가 100점인데 그 100점보다 높은 게 있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더 높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십니다. 아래쪽에 보면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을 풀어 볼게요. 아래쪽에 주석이 있어요. 주석을 풀어 보십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주석을 풀었을 때 얘는 어떻게 지금 스타일을 잡고 있냐면 p태그에 id도 있고 스타일도 있는데 여기에 직접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태그 안에 직접 스타일이 들어와 있다고요. 자, 인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1000점 정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우리가 ID 텍스트에다가 그린이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냐면 웹페이지에서 ID가 유일무이한 이름이라고 했는데 지금 웹페이지에서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디 거만 적용이 되냐면 얘만 적용돼요. 얘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잠깐 바꿔볼게요. ID text2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ID text2라고 바꿔볼게요. 바꾼 다음에 걔를 불러와서 컬러를 레드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ID text2에다가 컬러를 레드로 ID text2에다가 컬러를 레드로 바꿉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실게요. 제가 분명히 밑에 있는 요소의 이름 ID text2를 불러와서 색깔을 분명히 레드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스타일을 준 겁니까? 얘한테다가 레드라고 나오라고 했지만 레드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태그에 직접 쓴 건 우선순위가 몇 점? 1000점이라고요. 얘보다 이게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바꿔봤자 이 색깔이 안 바뀐다고요. 역으로 말하면 인라인 스타일 이렇게 태그에다 직접 스타일을 써버리면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파일까지 와서 저기를 고쳐야 된다고요. CSS에서 얘를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그까지 직접 와서 고칠 수밖에 없다고요. 굉장히 불편한 사이트가 돼버리죠. 유지관리가. 자, 그런데 지금 저 인라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위에 써볼게요. 자, 지금 ID text2예요. ID text2에다가 지금 컬러에 레드라고 했는데 지금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뒤에 잘 보십시오. 느낌표 중요하대요.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ID text2에다가 컬러 레드 띄우고 느낌표 여기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느낌표하고 important 했더니 이건 중요하니까 그 뒤에 또는 태그에 인란이 있든
이거는 어떤 또 의미도 되냐면 뒤에서 id text2에다가 color 블랙 해볼까요? 해봤자 안 먹습니다. 누가 우선순위가 높다고요? 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요. 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게 할 방법은 뒤에 없습니다. 얘 말만 들어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에서 쟤를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짠 CSS나 HTML 가지고도 웹사이트를 만들지만 다른 프로그래머나 다른 퍼블리셔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끌어와서 뭐 슬라이드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효과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크립트와 CSS를 같이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도 퍼블리셔, 나도 퍼블리셔, 그러면 이름이 겹쳐요. 네이밍 할 때에 우리가 전체를 감싸는 걸 컨테너니, 래퍼니, 메뉴니, 어사이드니 이런 이름을 넣는데 그 양반도 같은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네이밍이 겹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디나 클래스명이 겹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CSS랑 빌려온 CSS랑 겹쳐서 CSS가 안 먹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빌려온 소스의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건 번거롭습니다. 안에 코드를 다 디벼봐야 되고 혹여나 그게 지금 우리가 사람이 보고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돼 있지만 나중에 정말 고급으로 가면 이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아무도 못 보게 어글리파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암호화해버려요. 아예. 그러면 걔를 수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SI 업체에서 사이트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발자 도구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HTML과 CSS와 스크립트 다 볼 수 있다고요. 자기네 인력이 만든 그 고급의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 효과가 만들어져 있는 걸 다른 누구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소스를 아예 뭉개버린다고요. 화면에 다 노출은 되지만 요소 검사해서도 소스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는 한 줄을 쫙 나옵니다. 그럼 걔를 디벼봐서 수정하기란 불가능하니까 내 쪽에서 우선순위를 최고로 높게 해서 색깔이 바뀐다게 한다거나 위치가 바뀌게 한다거나 그럴 때 얘를 많이 씁니다. 우선순위까지 알아봤습니다.